이제는 여름은 다 지나가고 가을이 훌쩍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은 이제 서서히 가을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떨어진 은행 알맹이도 보이고 말이죠. 계절이 바뀐다는 건 제가 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겠네요.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이따금 친구들을 만날 때면 함께 듣던 사연 채널이라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사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은 아니고 과거에 제 사위였던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딸아이의 이혼은 딸아이한테는 물론이고 저한테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못된 속내를 가진 놈이 내 딸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딸아이가 제 인생을 닮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건 아닌가 죄책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아이의 이혼이 마치 제 탓인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 제 사위였던 그놈은 남들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참 싹싹하고 좋은 청년이었어요. 결혼 허락을 맡으러 왔을 때도 제게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었죠. 그 모습이 그저 듬직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소연이한테도 그렇고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저희 아버지 보면서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장모님은 여자 혼자서 이렇게 예쁘게 소연이 키워주신 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제는 이 사위만 믿으세요. 제가 장모님이랑 소연이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참 잘하죠. 저런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이 그저 진실해 보였어요. 거기에 제가 속았죠. 저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그저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유, 자기는 참 좋겠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누가 어른이랑 같이 살겠다고 하겠어? 그것도 장모님이랑 같이 살려고 하는 사위가 어디 보기 쉬운 줄 알아? 자기 이제 인생 좀 수월해지려나 보다. 평생을 그렇게 소연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자기가 남자들 틈에서 어떻게든 회사 일으키고. 아유, 나는 이상하게 자기 고생한 거 얘기하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 나도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려나 봐. 현철이 그 녀석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애가 정도 많아서 내가 아주 사위가 아니라 아들 하나 얻은 것 같다니까는. 바깥 사도는 재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내가 마음에 걸렸나 봐. 소연이가 말하기로는 현철이가 먼저 얘기를 꺼냈었대. 너랑 나랑 결혼하면 장모님 혼자 계시는 건데 마음 불편하다고. 어머머, 애가 아주 괜찮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애가 속이 깊으네. 아유, 그런데 좀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리 싹싹하게 구는 사위라고 해도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당연히 불편하지. 애들은 내가 무슨 어린애같이 보이나 봐. 뭐가 자꾸 걱정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래층에 살라고 했어. 어차피 거기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서 공실됐거든. 아유, 나도 아무리 내 딸이랑 사이라고 해도 다 큰 애들이랑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해서 싫어. 네, 불편했어요. 대릴 사이를 자처하겠다는 사위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내심 딸아이를 곁에 둘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저는 현재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거주 중이에요. 딸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층에 애들이 살도록 집을 내주었어요.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딸을 시집 보낸다고 하지만 저는 사위를 데려온 꼴이었기에 마음이 더 풍족해졌었습니다. 사위놈이 말했던 그대로 아들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았죠. 주변 지인들도 참 부러워했어요. 딸과 사위를 가까이에 두고 사는 걸 말입니다. 평생을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랴 돈을 벌랴 고생한 제 인생에 그제야 평화가 찾아온 거라고 축하도 해주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엄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가 정한 거면 앞으로는 더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못 살아. 평화롭다면 제 삶이 아니겠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저의 기대는 딸아이가 결혼하고 2년 차부터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서 하도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딸아이 신혼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다 쿵쿵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사위와 딸이 나가네 못 나가네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나가라고. 당신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겠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당신 그렇게 한 거, 그거 나랑 그냥 같이 안 살겠다는 뜻이야. 알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무슨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고 그랬다는 거야, 소연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집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신 멋대로 정하고 하면서 살 거면 나가서 당신 혼자 살라니까. 아이고, 뭐야. 왜 그러는 건데, 소연이, 너 일단 진정 좀 해봐. 세상에 동네 시끄럽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현장에 내려가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와 딸아이는 사내 만회하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그렇게 화가 난 걸 처음 보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2년 차에 저렇게까지 싸우니까 너무 놀랐죠. 겨우 두 사람 다 진정시키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제 앞에 앉혀놨어요. 일단은 중재자가 있어야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것 같았거든요. 딸아이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던 건지 목이 잠겨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위 역시 말다툼을 하며 기를 다 쓴 건지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친 거야, 소연이 너, 여기 너희만 사는 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얘기를 해봐. 대체 뭔데 둘이 그 난리를 친 것인지. 회사 그만뒀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회사 그만뒀대.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집 걱정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덜컥 회사를 그만두냐고. 그럼 뭐 나 혼자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거야? 그렇잖아, 엄마. 내가 언제 너 혼자 돈 벌려고 했다는 거야. 장모님,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만둔 거예요. 소연이한테 말하지 않고 그만둔 거는 그건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연이한테 말했으면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할 게 뻔해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소연이 얘 일 하나 결정할 때 몇 년씩이나 걸리는 거. 그런데 일까지 그렇게 하면 진전 없이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말 안 하고 행동한 거예요. 소연아, 나 너랑 결혼한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설마하니 정말로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그만뒀겠어? 내가 설마하니 그랬겠냐고. 설마가 어딨어, 이 마당에. 이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그만두고 한 거면 이건 말 다 한 거야, 안 그래? 내가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무작정 뜯어 말렸겠어? 어찌 됐던 우리 부부 아니야? 뭘 하더라도 같이 결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어디 헬스장 회원권 끊고 하는 그런 문제냐고. 딸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나 했더니만은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딸아이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사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유가 좀 웃기긴 하다만 회사를 퇴사하는 문제가 헬스장 회원권 결정하는 것만큼 가벼운 건 아니니까요. 저는 사위에게 물었어요. 대체 왜 회사를 그만둔 거냐고 말입니다.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무 환경이며 급여까지 나쁠 게 없었죠. 혹시 사내 왕따 그런 문제를 겪었던 거냐, 그것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겉만 어른이지 애들만도 못하게 따돌리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사위는 그런 건 절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퇴사를 한 거냐,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사위는 저와 딸아이의 눈치를 보며 한참은 있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회사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정석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하시는 일 보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답답한 생각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안주해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보려고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실패해보는 게 낫잖아요. 지금 시도해보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소연이한테도 그렇고요. 내가 진짜 환장한다. 오빠 대체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내가 이러니 화가 안 내고 배겨? 갑자기 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고,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말 그대로 아이고 두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 하는 거냐 저도 물었어요. 한번 드러나 보자 싶었죠. 솔직히 말해서 사위가 사업하겠다면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되었기에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위가 망하면 내 딸도 힘들어지니 딸아이를 위해서가 가장 컸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의 회사까지 그만뒀으면 뭔가 엄청난 계획이라던가 확신이 가는 사업 아이템이 있겠구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위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를 맥 빠지게 했죠. 일단은 장모님 밑에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한 아이템은 잡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장모님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장모님 옆에서 배우면 제가 정말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장모님, 저 장모님 밑에서 일 배우고 싶습니다.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일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뭘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그만두면은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일 시작할 때야 그래도 되는 세상이었으니까 무턱대고 시작했던 거고 지금 세상은 다르지. 다들 온라인이다 뭐다 이것저것 다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네 이제 시작해도 신생이라 기존에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일이고 시간 낭비야. 그러지 말고 회사에 다시 얘기를 잘 해봐. 그 실패라는 것도 가정이 없을 때야 괜찮은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 장모님, 일단 저 일 배우면 금방 잘해낼 자신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물고 늘어지는 건 잘합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보시고 저 좀 알려주세요. 소연아,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너야말로 나 몰라? 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참 난감했습니다. 딸아이는 당장 다시 취직하라고 고래고래 난리를 피우고 사위놈은 절대 돌아갈 생각 없다고 하고 너무 난감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은 유통업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유통업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저는 부동산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돈을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앞서 사위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렸듯이 제가 일을 시작했던 세상에서나 가능했던 거죠. 요즘 기회가 많다고는 하나 그 기회 역시 얼마만큼 고민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사위라는 그놈은 대기업에 입사했던 그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 제가 하는 사업을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도 아니고 내 딸과 결혼한 사위인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고생하는 걸 정말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사위를 제 사업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겠어요? 제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내 딸아이가 외벌이로 고생할 게 뻔한데 말입니다. 그래도 뭐 애가 열심히 하겠지. 안 그래? 소연이가 일 제대로 안 배우면 뭐 가만 안 두겠다고 했을 거 아니야. 소연이 성격상 설레벌레 하는 건 절대 못 볼 테고. 쫓겨나기 싫으면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애가 일은 잘해? 잘하고 있어. 아무래도 하던 일은 아니니까 이래저래 힘들긴 한가 봐.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이니까는 다른 직원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쪽 일은 처음 하는 건데
내가 직원으로 데려와서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됐고. 아무래도 사장 사위라서 자기 직원들이 조금 눈치 보기는 하겠다. 말도 편하게 못할 테고. 아유, 우리 사위가 무슨 나이 한참 많은 것도 아니고 다들 서로 또래니까 잘 어울리겠지.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위아래 그런 거 그거 따지나? 위아래 참 잘 따지더군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위가 직원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일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었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장님, 바쁜 시기인 거 알아서 더 죄송하기는 한데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대뜸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서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직원을 시작으로 해서 서너 명 되는 직원들이 추가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죠. 한 명도 아니고 서너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뭐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뭐가 서운한 것이 있는 건지에서 말입니다. 직원들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저희도 더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서요. 현철 씨한테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면 얘기를 더 해보기라도 할 텐데 현철 씨는 아예 저희 얘기를 들어볼 생각조차를 안 해요. 분명히 신입으로 들어온 건데 일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그냥 다른 직원들 부려먹으려고나 하고 저희가 일을 지시하면 그것도 불만스러워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업무 지적하면은 바로 사장님한테 얘기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협박 비슷하게 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저희가 사장이 2명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거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희 입장이 그래요, 사장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가 동료 직원 선임한테 갑질을 해온 모양이었어요. 저의 사위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만두겠다고 나선 직원들이 다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었기에 저는 그 직원들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단속 잘해두겠다 직원들한테 약속하고 겨우 붙잡았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사위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사위를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마주한 사위는 제가 알던 그 사위와는 거리가 생긴 듯 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이건 제가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남도 아니고 제가 사위인 건데 다른 직원들 말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그래도 저를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제가 장모님 사업체 이어받을 수도 있는데 직원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듯이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직원들이 제 말을 안 따를 거 아니에요. 저 서운합니다. 내가 언제 자네한테 내 사업체 준다고 했었나? 자네 나한테 처음 했던 얘기랑 말이 많이 달라진 거 알고 있지? 사위는 제가 자기한테 결국엔 그 사업체를 넘겨주리라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찼어요. 저는 사위한테 사업체를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넘겨줄 때가 와도 제 딸아이한테 넘겨주려 했지 사위한테 넘겨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아주 기가 차고 괘씸하더군요.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이에요. 내 사업체 넘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헛물 켜지 말고 일 배울 거면 정확히 배우고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나가서 재취업을 하든가 다른 일 생각해봐. 나는 자네한테 정말로 실망했어. 알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난 너무 실망했어. 결정은 자네가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일 제대로 배워서 자네 사업할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나가서 재취업을 하던가 해. 나는 더는 못 봐줘. 제가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사위는 꽤나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한 전날 딸이 사위와 다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더 개입했다가는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자기 딴에 뭔가 생각을 했던 건지 제 밑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저는 더 냉철하게 사위를 지켜봤죠. 내가 미정 씨한테 정말 고마웠던 거 알죠?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다시 꼭 미정 씨한테 연락할게요. 내가 못나서 미정 씨랑 다른 직원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네. 내가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아기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빨리 다시 회사 자리 잡게 하시고서 꼭 연락 주세요. 다른 회사 안 가고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꼭 다시 일으키셔야 해요. 그런데 제 사업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제대로 맞게 된 것이었죠.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유통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 사업도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1년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가며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었어요. 빚은 늘어갔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결국엔 함께해오던 직원들을 반 이상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꼭 다시 함께 일하자는 약속을 하고서 말이에요. 그렇게나 장모님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던 사위놈은 재빠르게 회사에서 발을 빼고는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어요. 사실은 거기서 사위놈 그릇이 보였던 거겠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회사에 사위를 묶어두어서는 딸 내외한테 좋아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원을 줄이고 부동산도 처분했지만 회사 사정은 자꾸만 안 좋아졌어요.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말이지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살고 있는 빌라 건물 하나뿐이었어요. 이전에 비하면 순식간에 손에서 빠져나간 재산이 많았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왜 엄마 탓인 건데. 오빠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 어쩌면 사람이 태도가 이렇게 확확 바뀌니?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아들 같은 사위 하겠다, 대릴 사이가 너무 좋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싹 안면 몰수한다고? 아버님께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왜 아버님한테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코 낀 것 같다고 말한 거냐고? 뭐가 내가 말이 잘못했어?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리고 내가 내 입 가지고 말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너한테 허락받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안면몰수? 어떻게 그거를 안면몰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안면몰수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내가 처세를 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내가 망해가는 장모님 회사에 계속 있었어야 했다는 거야? 나도 뭐 나락가라고? 나락? 지금 나락이라고 했어? 진짜 이러는 거 아니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엄마랑 어디 가자고 얘기하던 사람이 왜 태도가 그런 건데?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야. 엄마 생신이니까 가족끼리 나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한 게 그게 돈 낭비하는 거야? 엄마 가뜩이나 요새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 밥 한 끼 같이 못 먹니? 돈이 남아 돌아? 없을 때는 좀 생략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거를 뭘 장모님이 힘들다는 핑계 대면서 그렇게 돈을 쓰고 싶어. 그리고 네 돈은 돈 아니냐? 야, 우리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모님 노후까지 책임져야 할 판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모님 생신을 챙기자고? 당장 우리 한 푼 두 푼 다 아껴 쓰고 모아야 할 판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돼? 아이, 됐다.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제 사업이 기울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딸과 사이의 다툼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내가 감정에 동요되어서 무너지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위라는 놈이 더 날뛸 것 같았기에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힘든 와중에 예전 그대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나 봐요. 어느 날은 딸한테 장모님이 혹시 돈을 숨겨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사위놈의 본성을 제가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 된다고 저는 사위와 잘 지내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사위한테 잘해야 사위가 내 딸한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이 그놈한테는 그저 제가 저 자신을 호구로 보이게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놈이 저를 지나가는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거기서 보자고. 아니, 지금 일 좀 보고서 우리 사위 회사 근처길래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고. 아휴, 내가 잘해야 우리 딸한테 사위가 잘하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소연이 나처럼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사는 건 못 봐. 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인데 사위 선배가 창업한 회사래. 소연이 말로는 그래도 회사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이것저것 좀 샀어. 내가 무슨 눈치가 그렇게 없을까? 케이크랑 커피 샀지. 아이고, 알았어. 오늘은 내가 밥 살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날도 그랬죠. 일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사위가 다니는 회사 근처까지 가게 되었어요. 운영하던 제 사업체가 무너지면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한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내심 있었던 터라 저는 사위 사무실 사람들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는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였기에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5층짜리 건물에서 한 층을 쓰는 정도였죠. 건물 입구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사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위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네. 마침 잘 됐다. 이거 자네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소연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자네 선배 되는 분이 운영하는 거라며? 아유, 정말 감사하네. 내가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몰라. 인사는 무슨,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다들 군것질 안 좋아해서 이런 거 들고 가도 먹지 않을 거예요. 사시려면 저한테 좀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그래도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 건강 생각하는 거 알아서 유기농 크림으로 된 거 골라서 산 거야. 들고 가서 나눠 먹어. 안 먹는다고 해도 사무실 직원들 생각해서 사왔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거야. 아이 참, 들고 올라가라니까. 괜찮다니까요. 노인네가 정말. 여기가 어디라고 연락 한 통 없이 와요, 오기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위는 건물이 떠나가라 제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해당 건물에서 이리저리 오가던 사람들 모두가 웅성거리며 저와 사위가 있는 쪽을 쳐다보았죠. 얼굴이 화끈거리며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사위놈도 자기가 소리를 질러놓고는 당황한 것인지 손부채질만 해대더군요.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노인네?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냐니까는? 그러게 제가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장모님, 저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아서는 장모님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돈만 모이면 소연이랑 같이 다른 집 얻어서 살고 싶을 정도예요. 안 그래도 제가 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 비우면 거기 세를 주시던가 해서 노후자금 갖고 계세요. 소연이랑 요새 장모님 얘기로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너희가 왜 싸워? 그리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너한테 내 노후 책임져 달라는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서 싹퉁머리 없이. 뭐? 노인네?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했는지. 저도 참지 않았죠.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게 가져갈 것 많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서 아양이라는 아양은 다 떨어대더니만은 사업이 기울자 태도를 휙 바꾸는 사위놈을 보는데 열이 확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저도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떻게 여기서 뵙네요. 아유,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나 했더니만 아유,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제가 서류를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서 그거 드리려고 했었는데 잘 되었네요.
아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제가 출근했을 때 주셔도 되는데.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서류 다시 작성해서 출근할 때 드릴게요. 아유,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이고, 네, 그럼요. 사위랑 잠깐 얘기 중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사위분이 여기 다니시는구나. 아이고, 반가워요.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장모님이 계셔서. 저는 다음 주부터 장모님이 인수하신 건물에서 일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럼 종종 봬요. 제가 일을 보러 뛰어다녔다고 말씀드렸었죠. 회사를 일으키는 대신에 저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되었어요. 무리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좋은 조건의 매물이었죠. 예상대로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재건축 소식이 들려서 건물값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위 회사에서 만난 그 경비 아저씨가 제가 새로 인수한 건물에서 일하게 될 분이었죠. 사위놈은 잠시 벙쪄서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대는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장가 잘 갔다, 능력 있는 장모를 둬서 좋겠다고 칭찬을 해대는 소리를 듣고서 말입니다. 그놈이 저를 붙잡든 말든 저는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뒤돌아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요새 새로 들어간 회사 적응하느라 이래저래 많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장모님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그럼 사람이 많이 없었으면 그래도 됐다는 얘기야? 나 정말 너무 실망이야.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돈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 돈 있으면 장모님이고 돈 없으면 노인네인 건가? 말을 해봐. 인제 와서 나한테 이러면 뭐하나? 나는 자네한테 뭐 어떤 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소연이 걔가 자네랑 살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안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소연이 좀 제발 말려주세요, 장모님. 소연이가 저랑은 일절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 소연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소연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네는 소연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도 소연이가 자네랑 이혼하고 싶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는 소연이가 우선이야. 내 딸이 싫다는 결혼 생활 억지로 하게 할 생각 없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우리 소연이 힘든 거 절대 못 참아. 알기나 해? 딸아이는 제가 사위 회사를 찾아갔다가 당한 순환을 들은 상태였어요.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사위가 말한 것도 아니었죠. 사위와 제 딸을 소개해줬던 지인이 사위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사위놈과 함께 선배 신생기업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답니다. 사위놈이 제게 노인네가 어디로 오느냐고 소리를 질러댈 때 그 친구 역시 건물 1층에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봤던 것이었어요.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인간 아니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고? 성수 오빠한테 얘기 듣는데 나 진짜 당장에 너 죽이고 싶었어. 알아?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들러붙어서는 사업 한번 물려받을 수 있을까 꼬리 살랑거릴 땐 언제고. 노인네?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사위 잘 부탁한다고 케이크며 커피까지 바리바리 들고 간 엄마한테 노인네라고? 너는 진짜 인간 말종이다. 아니,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 너 같은 놈이랑은 살 생각 없어. 이혼하자. 너 어차피 우리 엄마 사업 기울면서 나랑 엮이는 것도 싫어했잖아. 서로 피차 싫은데 뭐하러 살 비비며 사니? 이혼하자, 이혼해! 아니, 자기야. 그거는 내가 장모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 내가 요새 예민해서. 예민해? 예민하면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나도 그럼 지금 예민하다고 하고 너한테 어디 쌍욕 뱉으면서 욕지거리 해줄까? 됐으니까 입 다물고 이혼해. 내가 지금 여기서 너한테 곱게 이혼하자 하는 거 감사하게 여겨. 당장 짐 싸들고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꺼지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딸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사위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딸한테 이혼 통보를 받은 사위는 제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싹싹 빌었어요.
제발 이혼을 하지 않게 딸 좀 말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놈이 제 딸과 이혼하려 하지 않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눈에 아주 훤히 보였죠. 자네 말이야. 내가 마지막이니까 충고 하나 해주겠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돈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면 결국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화 입는 거거든. 내가 자네가 왜 우리 소연이랑 이혼 못하겠다고 발악하는지 모를 줄 알아? 지금 있는 회사에서 실적 제대로 못 낸다고 상황 안 좋다며 소연이가 나한테 얘기하더라. 보나마나 나한테 와서 이혼 막아달라고 매달릴 거라고. 그러면 엄마 절대로 그 자식 받아주지 말라고. 사람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지. 어? 나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내 딸한테 돈 가지고 매달리려고 했어. 나는 너희 이혼 막을 생각도 없고 말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그냥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 이혼으로 좋게 끝내. 장모님, 저 정말 이혼 못해요. 소연이랑 이혼하면 정말 물에 뛰어들던가 어디 가서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것도 자네가 알아서 해. 자네 목숨줄을 왜 나한테 이야기해? 자네가 다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자네랑 할 얘기 없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소연이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마. 요즘 스토킹법 잘 나왔더만. 우리 소연이 힘들게 하면 나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네가 지금 나한테 목숨줄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스토킹이고 뭐고 다 고소할 준비 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놈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제 딸아이와 이혼하게 되면 자기가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 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할 용기라도 있는 놈이면 저한테 그런 말을 굳이 안 했겠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스토킹법도 강화되어 있고 너를 내 딸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이에요. 제가 똑같이 세게 나가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냥 딱 그릇이 거기까지인 놈이겠죠 뭐. 그리고 딸아이는 결국에 이혼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살던 그 집이야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애들이 거주했던 것이기에 그 집에 관련해서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어요. 사위놈은 말 그대로 자기 짐이랑 몸뚱아리만 챙겨서 그 집에서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채 5년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었기에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던 그 사위놈은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딸아이와 사위놈을 연결해줬던 지인이 딸한테 사위놈 소식을 전했나 봐요. 그놈은 딸아이와 헤어지고서 1년도 안 돼서 결혼정보회사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딸이 생각하기에는 그놈은 애초에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얹어서 빌부터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면 그저 자기한테 호구 잡혀서 돈줄이 되어줄 배우자를 찾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와 딸아이는 그놈이 우리 집의 사위이자 딸아이의 남편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아예 눈치채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엄마, 내가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자꾸 신신당부하는데 나 이혼한 거 그거 절대로 엄마 탓 아닌 거 알지? 진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마. 그리고 엄마 닮았으면 나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하나? 그냥 이렇게 엄마랑 둘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살래.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래, 그냥 우리 둘이 재미나게 살자. 뭐 살다가 소연이 네가 좋은 남자 생기면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실컷 연애도 하고 다 해봐. 그럼 되는 거지 뭐. 인생 아직 한창이잖아. 그러면 엄마도 좋은 아저씨 있으면 연애할 거야? 나는 나보다도 엄마 옆에 좋은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못되고 나쁜 사람 말고. 엄마한테도 좀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우리 엄마 좀 지켜주고 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됐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련다. 나야말로 남자라면 아주 질린다 질려. 엄마는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그럼 만사 오케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네요. 나도 엄마만 행복하면 만사 오케이야. 엄마, 우리 잘 살자.
엄마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딸아이는 제게 저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걸 눈치챘겠죠. 절대로 엄마 잘못이 아니고 내가 엄마 인생을 닮았다면 그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를 닮는 게 자기 목표라면서 말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예쁜 아이가 제게 와주었는지. 딸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저는 제 딸이 제 인생에 나타난 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할 곳 없던 내 인생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천사 같은 아이니까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으로 제 속 얘기를 남들한테 하는 거라 정말 많이 떨렸어요. 글솜씨가 없는 터라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사연을 보내게 된다면 오늘 들려드린 인생보다는 더 밝고 즐거운 인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